네, 코스피는 상승 동력이 없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마감을 해줄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고영기입니다. 네, 우선 어제장을 정리해 보자면요. 외국인이 장 막판에 매도세를 늘려나갔습니다. 현물과 선물 모두 팔았다고 하는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한국 시장은 많은 이벤트가 있었죠. 금융통화위원회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예상과 일치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미국 재정 적자 축소와 부채 한도 증액 타결로 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 1940포인트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 반전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동시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까지 매물 출회로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일부 중소형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신제품 출시와 함께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기대감으로 음식료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불닭볶음면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일 게임 업체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낙폭과대와 함께 신작 게임 출시 모멘텀으로 NC소프트와 NHN 엔터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조금 금지 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과열한 그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 증가 가능성으로 통신업종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게임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반도체 장비주인 PSK가 저평가 분석과 함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CKH 등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게임주를 비롯한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비재를 비롯한 내수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우선 현재 상황을 다시 보자면요. 상승 동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지부진한 장세를 예상해 볼까 합니다. 지수가 1800 후반선에서 1940선까지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피로감으로 인한 단기 하락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로 외국인이 매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기관이죠. 특히나 이제 투신권의 어떤 매수세가 1900선 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지만 1900선 위에서는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지 않고 기관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수급 불안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지금 거래대금이 저조했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을 감안을 한다면 지지부진한 장세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일 미국 증시는 소매지표 둔화와 함께 신일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소비주도의 경제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뷰는 동일합니다. 개별 종목 장세와 함께 종목별 슬림화 장세인데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1분기 실적 추정치마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루한 박스권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를 꾸준히 보이는 종목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대형 업종보다는 중소형 업종에 많이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종목 선택은 중소형주와 함께 내수주 쪽으로 접근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중국 지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내 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좀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내수주거나 방어주거나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종목을 보시게 되면 올해 한 세 가지 화두를 먼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세 가지 화두는 첫 번째 전기차와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 화두는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는 이제 다음 달 환경부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보급할 것에 따른 그런 수혜주로서 이제 코디에스라든지 PNS 솔루션, 우리산업 같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D 관련해서는 이제 TPC와 하이비전 시스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DHP 코리아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음식료, 지주사,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전기차나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관련주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네요.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지점의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